지금은 아는 것이 힘이다. 시간입니다. Welcome to the best podcast. Knowledge is power. 죽어가는 금강의 생태계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로지 강만 생각하는 남자. 4대강 사업의 폐해를 현장에서 직접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꼭꼭 숨어버린 4대강 사업 관련자들을 찾아내려고 하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아 창피하네요 이것도. 김종석 기자의 4대강 술래잡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녹색연합 홍보대사 김미화입니다. 여러분 지구를 지키는 방법 뭐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지구를 내가 지킨다? 녹색연합에 여러분들 회원이 돼주시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아름다운 지구인으로의 변신. 대전 충남 녹색연합 회원이 돼주십시오. 파이팅! 파이팅!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시민에서 회원으로! 빅데이터로 완성한 가장 완벽한 수능 영단어 수빅복화. 수능 출제 횟수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관련 파생어를 완벽하게 정리했고요. 어려운 한자어에 대한 친절한 뜻풀이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부턴 수능에 꼭 나올 단어만 외워주세요. 아빠 책 이름이 뭐였지? 수빅복화. 아빠 책 좀 꼭 사주세요. 대한민국 교육이 파라다이스를 꿈꾼다. 송광진 소장의 광진 교육대.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이 분석하는 대전교육의 현안과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교육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친구 추가하시거나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사대강 사업 취재 전문 기자시죠. 금강요정이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시는 분이십니다. 김종술 기자님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져가지고 특히 강은 강바람 때문에 더 추울 것 같은데 어떻게 건강은 괜찮으신지요? 예, 건강은 괜찮습니다. 요즘에 바람이 워낙 세서요. 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은데 건강 좀 잘 유의하시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그 4대강 그 수문을 이제 개방해서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뭐 겨울 가뭄이 걱정된다는 보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며칠 전 보도였던 것 같은데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뭐 다리를 놨는데 그게 이제 수문 개방으로 인해서 물이 낮아져서 결국은 물이 없는 그런 다리가 될 것 같다. 뭐 미관상 문제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 일시적인 것 같아요, 그게. 그리고 그 수문 개방을 뻔히 알면서도 그걸 감안하고 다리를 건설했어야 되는데 그런 예측을 하지 않고 한 부분들이 많죠. 그 다리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공주보 하류 한 3km 지점에서 저 애당 저수지로 가져가는 도수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예, 그 도수로 공사도 뭐 재난 긴급이라고 해서 뭐 예비 타당성 환경 영향 평가까지 무시해가면서 하고 있는데요. 올 12월 말에 준공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12월 말에 준공을 하고 나서 시험 가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백제보 같은 경우는 한 1.5m 수위가 내려가 있는데 그걸 다시 또 닫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 미리 알면서도 이렇게 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수문을 열면 일시적으로는 물이 있었던 게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물이 줄어들 것이고 예측이 되는 부분인데 괜히 호두갑을 떨어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이제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수문 개방을 염두에 두고 이 펌프장 같은 경우는 좀 더 내려서 이 공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 치수구 자체를 조금만 더 내려서 하면은 뭐 백제보 수위 뭐 영향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부러는 아니겠지만 저같이 네. 강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일부러 높여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이 충분히 든다. 예, 그런 의심도 들죠. 이게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물이 있고 그 다음에 다리가 생기는 건데 이게 인위적으로 물을 만들어 놓고 다리를 건설했으니까 물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이건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상태만 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시간이 좀 지나야죠. 예, 강은 여름에 홍수기도 있고 이렇게 범람했을 때 이게 건너기 위한 다리지 꼭 이 가뭄에 물이 없어서 다리가 볼상산업다 이런 논리는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렇죠. 다리의 원래 기능은 물을 건너기 위한 거지 뭐 미관상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건 아니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변형시켜 놨으니까 그걸 원위치 시키면 또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은 기자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오늘 이제 4대강 수문 개방으로 금강에서도 백제보하고 세종보 이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관련해서 수문 개방에 따른 변화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네.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도 있지만은 또 그밖에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지금 백제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1.5m 수위가 내려가 있고요. 네. 세종보 같은 경우는 1.85m, 그러니까 네. 1.8m, 1.9m가 안 내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백제보나 공주보의 수문 높이는 7m예요. 근데 이제 세종보는 4m예요. 네. 4m인데 지금 1.85m, 그러니까 1.9m도 아직 안 내려갔는데 더 이상 내려갈 이 수위가 없어요. 다 퇴적이 돼서 더 내려봐야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수심은 4m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퇴적물들이 가득 차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제일 상류다 보니까 상류에서 내려오는 이 모래나 자갈, 오니 이런 퇴적토들이 좀 굉장히 심하게 쌓이는 곳이거든요. 잠시만요, 기자님. 오니라고 하시는데 오니는 뭔가요? 아주 미세한 뻘 입자. 우리가 하수구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진흙처럼 막 쌓여가지고 아주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쉽게 논 흙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네네네. 예. 그런 게 퇴적물로 쌓였다는 거죠? 예. 그런 흙들이 이렇게 쌓이다 보니까, 더 이상 수문을 내리고 싶어도, 내리려고 해도 물이 있어야 내리죠. 생각만큼 깊지가 않았다는 거에 대한 반증이네요? 아마 4m, 그래서 4m를 준설을 한 건지, 아니면은, 2m 이상의 퇴적이 된 건지,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오니라는 그 오니 퇴적물 같은 경우, 이제 오염물질이잖아요, 사실은.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고 수분이 많기 때문에 좀 병원균 같은 게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런 거 처리도 되게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원래 오니는 원칙적으로 하면 이게 나쁜 물질은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강에서 자연스럽게 모래와 자갈, 이 미세한 흙들이 들어오면서 씻겨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이 정도가 금강의 중류거든요. 네. 그래서 자갈과 모래가 깔리는 것이고 그 오니토는 원래 더 흘러서 설천 하구뚝을 통해 바다로 흘러가서 갯벌에 흙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막혀서
내려가지 못하고 그대로 그 부유물이 가라앉다 보니까 그 온이토가 그대로 쌓여 있는 거죠. 그리고 일부 이제 대전이나 신탄진 여기 세종시에서 뭐 공장지대나 이런 곳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미세 입자들이 온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일부 중금속이 이렇게 쌓여 있기도 하죠.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섞여 있고 그리고 한 곳에 딱 그 모여 있으면은 옆으로 오염물질이 번져서 좀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사례가 있어요. 금강에서. 어떤 사례냐면은 예전에 2011년도, 12년도에 4대강 모래를 준설을 했잖아요. 금강에서. 그랬죠. 예. 그 모래 팔아서 사업한다고 했었죠. 예, 맞습니다. 물 속에 애들이 모래가 있을 때는 계속 쌓여서 물에 끼치는 영향이 좀 덜 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준설을 해서 마을로 옮겨놓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 가장 심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골 어르신들이 이 빨래를 밖에 해서 널잖아요. 네. 예, 그 널었던 옷을 입고 피부병을 걸린 사례도 있어요. 그리고 준설토 때문에 마을의 지하수가 다 오염돼 버린 사례도 있어요. 참 그런 피해들은 사실은 뉴스에서 이렇게 많이 안 달아주는 것 같아요. 그냥 수위가 낮아져서 물 부족 이런 얘기들만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 4대강 사업 한창 진행될 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모든 언론들은 다 눈을 감았죠. 네, 그래요. 일단은 수문을 개방하고 나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드러난 그 오니토라든지 그런 퇴적 물질에 대해서 이제 이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일부 이제 희망적이긴 한데 희망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 본류와 지천, 그러니까 이 소하천이라고 하죠. 소하천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합수부 쪽 만나는 지점에서는 계속해서 모래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강 본류 쫙 있고 옆에 있는 지천들 만나는 지점에서 모래가 들어오고 있다? 그렇죠. 네. 그 지천에 있는 모래를 끄집어 내리는 거죠. 이 강이. 이 수위가 내려간 만큼 물의 속도가 조금 빨라지는 거예요. 물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 지천에 쌓여 있는 이 모래와 자갈을 끄집어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하구처럼 이 모래톱이 형성이 되고 있어요. 일부. 그거는 좀 반가운 희망적인 그런 환경의 변화이죠? 그렇죠. 특히 이제 공주보 아래 유구천 합수부 같은 경우는 4대강 사업하면서 엄청난 양의 준설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준설을 한 만큼의 거의 70-80%가 다시 퇴적이 됐어요. 모래로 다시 유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망적인 거죠. 그렇게 놓고 딱 따진다면. 그러니까 시간을 두고 본다고 하면은 점점 그런 희망적인, 그러니까 다시 원래대로 복원되려고 하는 그런 자연의 움직임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물이 이렇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다 보니까 물 속에 감추어졌던 것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4대강 사업 당시에 사용했던 공사 자재라든가. 인원은 안 나왔죠? 네, 죄송합니다. 4대강 사업 당시에 사용했던 뭐 공사 다수로 사용했던 이런 철 구조물이라든가 아니면은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자재들이 다 물속에 수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 폐기물들을 강에다 버리고 간 셈이네요? 그렇죠. 공사를 하고 나서 그냥 건져 올리기 힘드니까 그냥 줄 자르고 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죠. 도망친 거죠. 나쁜 새끼들이네. 네. 그런 쓰레기부터 시작해서 뭐 장마 때 떠내려온 공업용 쓰레기, 뭐 우리 일반 생활하면서 버려지는 쓰레기들까지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바닥에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어요. 진짜 인간 쓰레기들이 쓰레기를 버렸네요. 특히 며칠 전에 이게 이제 금강에 이렇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이 있잖아요. 네. 그 그물들이 또 버려진 그물들, 굉장히 폐그물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그 백제보 상류 한 2km 되는 지점에 버려진 폐그물에서 우리 천연기념물 수달이 또 갇혀서 죽은 것도 또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부들이 해놓은 그 버린 그물에 수달이 걸려 죽었다? 예.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제 그 관련해서 기사를 쓰고, 청양군의 그 수달은 이런 보통 야생동물하고 달라서,
천연기념물이기 때문에 이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거 함부로 잡으면은 처벌받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리를 부탁을 했더니 수공이 수자원공사에서 치워버린 거예요. 그냥 임의대로? 예. 그러니까 기자님이 그 그물에 걸려 죽은 수달을 발견하고 얘를 예. 묻어주고는 싶었지만 천연기념물이라 법상 그렇게 할 수 없어서 이거를 맞습니다. 얘기를 했더니 수자원공사가 그냥 확 치워버렸다. 그렇죠. 근데 이왕 치울 것 같으면 폐 그물도 좀 같이 치우면 좋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네. 수달만 가져다가 치워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 혹시 또 그걸 타 언론이 보고 와서 취재나 나올까 두려워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그물을 치워야지 오히려. 혹시 수달 사냥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언론이 와서 보도할까 겁나면 그물까지 치워가지고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 게 상식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개, 그러니까 수위가 내려가면서 물 밖에 드러난 조개들, 어패류들을 이렇게 넣어주기를 하면서도 꼭 조개만 해요. 주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은데 쓰레기는 손도 안 대고, 그러니까 너무 이 행정이 수동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진 것만 딱 말해준 것만 그대로 하고 그 외의 거는 전혀 손을 대지 않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수위가 낮아지니까 강바닥에 있던 조개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고, 그러니까 그 조개들을 다시 이제 물 있는 쪽으로 이렇게 던져주는데 그 옆에 널브러져 있는 쓰레기들은 그냥 안 하고 조개만 집어넣는다. 그렇죠. 시키는 일만 한다. 아이 뭐 훌륭하신데 그거만 해도.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안타까운 게 아까 세종보에 퇴적토가 너무 많이 쌓여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세종보의 어패류들, 조개들이 이렇게 제 손 닿는 곳에 있어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뻘이 깊어서. 그러니까 우리 영화에서 보면 늪에 빠져서 막 들어갈 것 같은 그 정도니까. 예. 그래서 구해주고 싶어도 구해주지를 못해요. 앞에서 그냥 죽어가는 모습을 그냥 봐야 되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거는 그 관리 감독 기관이나 아니면 수자원공사 이런 데서 와서 장비를 동원해서 좀 하셔야 될 일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수공 직원들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들어가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 네. 네, 괜히 잘못 들어갔다가 119 부르면 개망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장비를 동원하시면 되잖아요. 거기는 그래도 예산이 있을 거니까. 장비를 동원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래요? 차가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 뻘이 깊어서 이렇게 뻘이 채여서 배를 띄울 수도 없어요.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만 봐야 되는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언론 보도가 문제가 있는 게 요즘 대부분의 언론의 보도 추세를 보면은 수위가 낮아져서 가뭄도 생기고 새로운 생태계 변화가 있고 뭐 악취도 나고 뭐 이런 좀 부정적인 것만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긁어부스럼 만들었다 막 이런 식의 보도 행태가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제 눈에는. 근데 그 실상 그 안에서 그동안 있었던 환경 파괴라든지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대로 복원되면서 생기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 초점을 두지를 않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세종시 부분을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일반 민원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세종시에서. 워낙 신도시다 보니까 높은 건물들이 올라가고 비싼 아파트들이 많이 건축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문 개방으로 좀 수위가 낮아지고 악취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문을 다시 닫아달라. 그리고 집값 떨어진다. 빨리 수문 닫아라. 이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수문 닫고 나서 악취 나고 미관상도 안 좋아지고 하니까 이게 뭐한 짓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언론이나 정부가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나면 다시 아름다운 자연이 되돌아옵니다라는 홍보를 좀 많이 하고 설득을 하는 노력을 했으면은 그나마 맞습니다. 그런 반발이 좀 덜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런 거를 조장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지금 너무 우리는 이거를 개방하고 싶지만 주민들의 민원이 너무 세기 때문에 다시 어쩔 수 없이 닫아야겠다. 그런 패턴을 좀 구상한 건 아닐까 그런 의심도 드네요. 근데 주민 민원이 사실상 그 잘못된 민원이죠.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악취나 퇴적토 이게 이제 아파트 집값 떨어진다, 건물 가격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계속해서 퇴적이 되고 나중에 어떻게 손을 쓸 수 없을 정도까지 치닫게 되면은 결국 그 아파트 살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멀리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정부나 언론에서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보다는 너무 그 현상만 딱 집중을 해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좀 조장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소양강 댐이 만들어지고요. 네. 이 물그릇이 굉장히 커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물그릇이 커지고 나서 가장 많은 피해가 났던 게 안개예요, 안개. 안개? 예, 안개 지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가 피는 날짜가 많아지는 거예요. 안개 피면 멋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물안개. 안개가 피게 되면은 소양강 처녀가 나타나서 예, 사람들은 호흡기가 망가져요. 네. 그리고 폐질환이 많이 망가져요. 그리고 식물들도 제대로 자라지 못해요. 습이 많아져서. 그렇죠. 호흡에 좀 지장이 있겠네요. 네, 농사도 안 돼요. 그래서 그게 그 소양강 댐 주민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한 20년 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았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저 전남 장성 댐에서 똑같은, 그러니까 거기도 1976년도인가 댐이 만들어졌는데 주민 피해가 계속해서 주민들이 얘기를 해왔는데 아무도 지금까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수면 위로 떠올라서 주민들이 뭐 대책위를 꾸리고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 보상 요구를 하겠다. 다시 말한다라고 하면은 4대강 아까 그 주민들이 민원을 얘기하듯이 이 계속해서 가다 놓게 되면 이 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몸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유,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안개가 워낙 이미지가 그래가지고 이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안개 보면 물안개 끼면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정말 호흡기 질환에도 안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태계에도 좋지 않은 현상인 것 같기는 하네요. 근데 우리 금강은 이제 충청남도에 주로 이제 있으니까 세종시도 마찬가지이고. 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나요?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수문 개방하고 정부에서 4대강 수변공원 정리를 이용도가 떨어지는 곳을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네. 난리가 났어요. 세종, 공주, 부여 서천까지 모든 자치단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네. 어떤 난리냐? 자기 지역에 있는 수변공원이 혹시라도 거기에 포함돼서 공원이 사라질까봐 두려운 거예요. 아, 4대강 사업 개발하면서 옆에 강가에 공원 조성해 놓은 거? 예, 맞습니다. 그거를 자기네 거는 없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그렇죠. 있다? 네, 금강에 한 90개 정도가 만들어져 있어요, 공원이. 네. 그 수변공원이 90개 정도인데, 대부분 몇 개를 빼고는 이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버려졌다고 하고 데크도 다 무너졌다고 하고 기자님 말씀, 그리고 그 밤에 콘돔 버려지고 뭐 이런.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원에 죽은 나무들이 쫙 있는 곳은 지금 나무를 다 뽑아내고 예산을 투입해서 다시 또 나무를 심고 있어요. 뭐 하는 짓이래요? 공주 같은 경우는 공주보 바로 위에 4대강 사업하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찾게 하기 위해서 자연 비엔날레라고 있는데 자연 비엔날레 작품을 강변에다 이렇게 쭉 전시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일부 공주를 찾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산책을 나온 분들이 좀 이용을 했었죠, 조금은.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또 공원이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공주 같은 경우는 거기를 싹 밀어버리고 축구장을 짓겠다. 근데 축구장 2개를 짓겠다. 근데 그게 20억 정도 들어가요. 준공하고 아직 5년밖에 안 됐거든요, 공원이. 돈 많네요, 우리나라. 네. 세계 경제 10대 대국 많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축구장 건설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제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무슨 이유로 축구장을 짓느냐라고 했더니
전국 축구 대회를 한번 유치해보고 싶다. 아, 이거예요. 월드컵 아니고요? 하다못해 동아시안컵이라도. 예. 그 이유가 네. 여기 지금 공주도 그렇고 또 부여 쪽에서도 똑같이 공원이 만들어진 곳을 다 밀고 뭐 다목적 광장이라 해서 똑같이 이렇게 공원을 또 만들었어요. 그런 이유들이 세종, 공주, 부여뿐만이 아니고 이 자치단체들이 내년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네. 그 선거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공원도요. 그 예. 자연 상태로 내둬져 있는 공원이 제일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런 거는 왜 자꾸 없애면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아니면은 지금 4대강 사업으로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네. 금강 같은 경우는 그 공원을 유지 관리해라라고 국토부에서 내려보내는 돈이 100억이거든요. 네. 1년에 100억 유지 관리비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공원을 있는 공원을 잘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공원을 혹시 뺏길까 두려워서 다른 용도로 다시 변경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이유가 그 시장 군수들의 자기 이름을 달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 민선 몇 기에는 이런 거를 했다라는 거를 좀.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리고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이런 생색을 내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고 이게 참. 아, 네. 기자님 말씀만 들으면은 정말 좀 기쁜 소식보다 우라가 치민 소식 하도 많이 주셔가지고 사실 전화 많이 안 하고 싶어요. 아,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아, 예, 기쁜 소식 하나 전해주세요. 비지 깔겠습니다. 네. 약간 홍보 겸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4대강 우리 다큐멘터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데 제가 이제 소속된 곳이 오마이뉴스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달 중순경부터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한 10분에서 13분 정도로 토막 내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인터넷 TV인 오마이TV에서 방송 예정이라는 거죠? 예, 오마이TV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 이유가 이제 다큐를 찍는데 네. 예산이 좀 부족해요. 돈이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다 맨 거지들만 모여서 이 다큐를 찍는다라고 하다 보니까. 잘 압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카메라 들고 혼자 다닙니다. 예,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중순부터 이제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펀딩을 좀 하려고 해요. 좋은 소식 아닌데요? 돈 내놓으라는 거잖아. 저한테는 네. 좋은 소식이에요. 네네. 그래서 펀딩을 좀 해서 내년 감사가 4대강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내년 2월 중순경에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다큐를 세상에 내놓아서 감사원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그 펀딩에 후원을 하거나 참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곧 뜰 거예요. 네, 기사도 뜨고 영상도 뜨고 거기에 후원을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서울로 갑니다. 서울로 가세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들어오러 가나요? 아닙니다. 저 MB 잡으러 갑니다. 4대강 네. 우리 활동했던 4대강 독립군들이 있는데요. 네네. 아예 MB를 잡기로 했습니다. 술래를 드디어 잡으러 가시는군요. 예,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MB 잡으러 다음 주부터는 서울에서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취재를 하시고 또 누가 영상도 찍으시나요 혹시? 우리 4대강 다큐멘터리 팀이 같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 재밌겠네요. 부디 제가 부탁 한 가지만 드리면요, 혹시 예. 그분을 만나셨을 때 예. 때리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님. 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다음 방송 때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4대강 지킴이 금강근정 김종슬 기자였습니다.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내일은 우리 지역의 교육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대전교육연구소 성광진 소장의 광진교육대가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ll be back.